북한 축구 선수들은 해외에서 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대세, 안영학 등 일본에서 태어난 제1조선인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순수 북한 출신 선수들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폐쇄적인 북한에서만 축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북한 출신 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득점을 하고 2부 리그에서도 많은 골과 임팩트를 남긴 선수가 등장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시원시원한 플레이로 인민 호날두라고 불렸던 한광성은 심지어 동아시아 최초로 이탈리아 최고 명문 유벤투스에 입단한 선수가 되는데요. 결국 북한 국적이라는 이유로 방출된 후 현재는 소식도 들을 수 없는 불쌍한 한광성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한광성은 1998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진 한광성은 어렸을 때 4.15 축구단의 유소년팀에 입단해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집권하고 약 1년이 지난 2013년에 새로운 체육 강국 구상을 내놨는데 엘리트 축구선수를 해외로 유학 보내 육성한다는 목표로 평양국제축구학교가 설립됐고 한광성도 이곳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폐쇄적으로 선수 육성을 했던 북한이었지만 그래도 정은이가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고 NBA 등 스포츠를 좋아했기 때문에 스포츠는 외국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죠. 그렇게 사실상 북한 최초의 유럽 유학파들이 탄생하는데 2013년 말에 학교는 재능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일부는 스페인으로, 일부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냅니다. 한광성은 스페인으로 가는 인원에 포함돼 열댓 명쯤의 동료들과 함께 바르셀로나의 마르셋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스페인에서의 생활은 1년이 안 됐지만 이때의 경험은 한광성이 이후 색다른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에 태국에서 열린 16세 이하 아시아 대회를 통해 한광성이 북한 대표로 모습을 나타내는데 북한의 야심찬 유소년 육성이 일단 성과를 내 8강에서 이란, 4강에서 호주를 꺾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결승전 상대는 당시 이승우, 장결희, 유주환, 이상민, 박상혁, 이상원 등 뛰어난 멤버들이 활약 중이었던 대한민국. 당시 한국은 8강에서 이승우가 멀티골을 기록해 일본을 2대0으로 제압했고 4강에선 시리아를 무려 7대1로 완파하면서 우승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였는데요. 결승에서 한광성에게 선제골을 내준 후 1대2로 패배, 예상치 못한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대회 득점왕 및 MVP는 5골을 기록한 이승우였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의 북한을 이끌고 4골을 기록해 우승시킨 한광성도 단연 대회의 주인공이었죠. 스페인 유학을 마쳤던 한광성은 북한으로 돌아와 조병체육단 소속으로 또 실력을 기르고 있는데 이번엔 이탈리아의 페루자에서 전세계 유망주를 찾아다니고 있던 ISM 아카데미가 북한의 국제축구학교를 방문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북한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탈리아에는 안토니오 라치라는 오래전부터 북한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ISM 아카데미 회장인 알레산드로 도미니치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망주를 발굴하고 싶어하는 아카데미와 선수들을 해외로 보내고 싶었던 북한의 이해관계를 성립시켜서 ISM 아카데미의 스카우터 대표단이 북한에도 유망주를 찾으러 갈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이었죠. 현지에서 직접 한광성과 북한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한 대표단은 선수들이 이탈리아에서 머무를 수 있는 학생 비자를 제공하고 열댓 명의 선수들을 통째로 이탈리아에 데려갑니다. 북한 선수들이 포진한 ISM 유소년 팀은 레드불 잘츠부르크, 제노아 등 쟁쟁한 아카데미를 격파했고 심지어 당시 3부 리그에 속해 있던 마차라테스의 성인팀과도 1대1로 비겨 유명세를 탔다고 하는데요.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기량을 높여가던 북한의 어린 선수들은 2015년에 17세 이하 월드컵에도 참가했으며 북한은 3차전 코스타리카도 꺾고 16강에 진출하는데 만약 이승우가 기대만큼 커주고 한광성도 유럽에서 활약을 이어갔다면 코리안 메시와 인민 호날두가 대결하는 모습을 계속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데요. 종합적인 활약을 인정받아 2015년에 영국 가디언은 1998년생 세계 최고의 재능 50인을 선정했는데 한광성은 이승우, 페데리코 발베르데, 크리스티안 풀리시치, 다니 올모, 마틴 웨데고르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카데미의 우수한 선수들 가운데서도 한광성은 단연 돋보였고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등의 클럽들이 한광성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ISM 소속 관계자 마우로 코스토렐라가 썰을 풀길 실제로 리버풀은 한광성을 영입하기 위해 헤드 스카우터 베리 헌터까지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리버풀에 방문해볼 것을 권유하면서 당신이 스티븐 제라드도 만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대사는 리버풀 스카우터들의 피니쉬 멘트로 보통 선수들은 와 제라드? 언빌리버블 등의 반응을 보였던 반면 한광성은 금붕어처럼 눈을 꿈뻑꿈뻑 거릴 뿐이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헌트가 제라드가 누군지 알죠? 하고 묻자 한광성은 잘 모르겠다며 쏘리만 되풀이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자라 유럽 리그를 거의 접해보지 못했던 한광성에겐 리버풀도 제라드도 소용이 없었고 멀리 떨어진 잉글랜드 대신에 익숙한 이탈리아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한광성이 입단하게 된 팀은 페루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칼리아리 칼치오였고 유스팀 계약이긴 했지만 세리에 A 클럽에 입단하게 됐는데요. 흔하지 않은 북한 선수와의 계약은 이탈리아에서도 큰 뉴스였고 당시 최저급여에 해당되는 월급 200만원 정도의 계약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마저도 이 금액이 북한 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해 이탈리아 의회는 월급이 선수 개인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특별 요청까지 구단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에 대해 2016년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협의안을 의식한 내용이었죠. 칼리아리는 한광성을 유스팀에서 키울 생각이었지만 입단 첫째 날 친선 연습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자 스태프들은 생각을 바꿔 최대한 빨리 1군에 합류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약 2주간 19세 이하 팀들이 참가하는 비아레조컵에 출전하며 몸을 만든 한광성은 입단 한 달도 안 된 4월 2일 팔레르모와의 경기에서 종료 5분을 남겨놓고 교체 투입돼 데뷔하는데요. 받고 칼리아리는 곧바로 한광성과의 유스 계약을 프로 계약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1718 시즌에 칼리아리는 한광성의 더 많은 경험을 위해 세리에 B 페루자로 임대를 보내는데요. 리그 1라운드 비르투스 엔텔라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한광성은 큰 키를 바탕으로 한 시원시원한 점프력과 헤딩은 물론 생각보다 빠른 스피드와 준수한 골 결정력까지 보여줍니다. 18살 그것도 축구 볼모지 북한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량을 뽐낸 한광성은 2라운드와 4라운드, 7라운드도 계속 골을 기록하며 리그 초반 7경기에 6골을 기록합니다. 중간에 팀이 연패에 빠졌을 때 잠시 그의 득점포도 침묵했지만 상반기에만 리그 17경기 7골 3개 도움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죠. 이때부터 이탈리아 최고의 팀 유벤투스가 한광성을 원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원소속팀 칼리아리는 세리에 A에서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요. 공격력 강화를 위해 한광성의 임대를 조기에 종료시켜 돌아오게 만들었고 한광성은 컴백 세 번째 경기인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어시스트도 기록했지만 곧 경미한 무릎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고 복귀 후에 팀이 더 본격적인 강등권 생존 싸움에 들어가자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생존에 성공한 칼리아리는 한광성을 다시 페루자로 임대 보내는데 무릎을 다시 다친 한광성은 이번에는 수술까지 받느라 전반기를 통째로 날렸지만 후반기에 복귀해서 활약한 후 리그에서 19경기 4골 2개 도움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2019년 3월 8일엔 헬라스 베로나와의 경기에서 코리안 메시 이승우와 동시 출격하면서 마침내 남북한 매호대전이 성사되기도 했는데요. 경기는 이승우가 속한 베로나가 2대1로 승리, 동갑내기 두 선수가 연령별 대표팀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맞붙게 된 장면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탈리아 리그 2년차는 부상의 여파로 기대보다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특유의 번뜩이는 공격력은 충분히 어필한 결과 엄청난 이적이 성사됩니다. 지속적으로 한광성을 지켜보고 있던 이탈리아의 명문 유벤투스가 임대 후 이적 계약을 통해 한광성을 품은 것인데 상상도 못했던 북한 선수의 명문팀 이적에 유럽과 아시아 모든 축구 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세리에 C에 속한 23세 이하 팀에서 뛰었지만 10월 26일 레체와의 세리에 A 경기에선 콜업돼 벤치에 앉으면서 유벤투스 구단 역사상 처음이자 아직까지 유일하게 1군 벤치를 앉은 아시아 선수로 남게 됩니다. 한편 23세 이하 팀 소속으로 뛴 세리에 C 레벨에서는 전반기에 모든 대회 20경기 1골 2개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시절에 자신이 선호하는 중앙 공격수가 아닌 좌우측 윙으로 많이 기용되면서 날카로움을 많이 잃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성인 대표팀에서는 주전 공격수로 거듭났고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풀타임 무승부에 기여한 후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데뷔골도 기록하는데요. 이후 유벤투스에서 하반기에는 얼마나 더 활약할지 1군에는 데뷔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유벤투스의 유니폼을 입은 지 겨우 반 시즌 만인 2010년 1월 갑작스럽게 카타르의 알두아일 SC로 이적하는 것이 확정됩니다. 유벤투스가 그렇게 공디를 영입해놓고 단
단 반 시즌 만에 이적시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붙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약 350만 유로에 영입해 약 700만 유로에 매각했으니 이득은 봤지만 구단 규모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이득도 아니었고 실력이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단 반 시즌 만에 유망주를 내치는 결단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 한광성의 의지, 더 넘어서는 북한 정부의 의지였다는 해석은 카타르로 가면 더 많은 연봉을 북한 정부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압박이 있었지 않았겠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마 더 확실한 이유는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결의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7년 12월에 결의가 됐던 이 사안이 2019년 12월부터 더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고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일할 수 없어진다는 것을 예상한 유벤투스가 한광성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해석이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언론지 가제티 델로 스포르트는 한광성이 이탈리아를 떠나는 비행기를 타면서 크게 낙심하고 슬퍼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카타르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닿지 않았는지 한광성은 알두하일에서 골게터의 상징 9번을 달고 활약하는데 리그 10경기 3골을 기록해 조금 아쉬웠지만 리그 우승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입단 약 7개월 만인 9월에 갑작스럽게 방출되고 마는데요. 사유는 물론 알두하일도 뒤늦게 남아 유엔 안보리의 결의 관련 문제로 불이익을 얻을 것이 무서워졌고 계약 해지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은 한광성이 어떤 돈도 북한에 송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 계약 해지의 이유이며 해외에서 축구를 못하게 된 까닭이라고 전달했었죠. 방출된 후 말레이시아 리그의 슬랑오르가 임대로 영입하려고 했지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한광성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탈리아에 머무르다가 지난 8월 중순에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스페인의 축구 전문지 마르카는 한광성이 약 2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 당국이 챙겨간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광성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이 씁쓸하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네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징계가 완화되길 바라지는 않지만 축구팬으로서 한광성 선수가 얼마나 포텐셜을 가진 선수였는지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유럽에 진출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날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